외국인들 빚이 많다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양극재를 자꾸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았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LNF도 해볼만 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그냥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LNF 캐파 기준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 그나마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82만 원 갔다가 이제 60만 원대까지 빠지고 하는 과정이 2차 전지 약간 끝났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장이 좀 팽배했었고 2차 전지 터지신 분들이 그분들의 선택이 맞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흘러가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역풍을 굳이 바람을 역풍 맞으면서 갈 이유가 없고요. 흐름대로 산업의 성장의 흐름대로 투자하시면 되겠고 대략 주가의 2차전지 주가 고점이 밸류에이션 탭에서 보면은 일단 26년도가 대략 주가 꼭지로 나오거든요. 한번 1차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나서는 다시 매수 기회가 될 건데 LN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일단 많고요. 테슬라에 납품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구나라고 많이 알려져서 외국인 비중이 많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외국인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전구체 내재화 때문에 이제 광물의 내재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쇼크가 잘 나는 특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가장 약간 소외돼서 그래서 보통 같은 외국인들 빚이 많다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양극재를 자꾸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았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LNF도 해볼만 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는 이제 LNF를 갖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아니면 에코프로 포스콜리스 이런 교체해드렸는데 지금부터 그냥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비율은 바뀐 게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어쨌든 지금은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이슈고 향후에 공매도가 최장 6개월까지도 금지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이전까지는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실제 이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 150이 빠지게 되고 코스피 200으로 재편이 되는까지 이게 시간만 잘 끌면 6개월 이상 6개월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매도를 못 친다는 거는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되게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포스코 DX가 가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LNF도 이런 관점에서는 좀 122선 찍고 돌렸으니까 충분히 저는 수급 이벤트를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양극재별 캐파가 있거든요. LNF도 이제 기본적으로 캐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만 톤 정도 2027년도가 이렇게 있는데 LNF 캐파 기준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 그나마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LNF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냉정한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LNF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 버텨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겠고 매수도 고민해 볼 만큼의 저평가 구간인 건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 내재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관점 의견들이 있어서 좀 LNF 덜 가는 것도 있고 특히 테슬라 의존도 너무 높였다. 거기 너무 의존을 많이 했다는 것들이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도 있어서 이해 요인도 있는데 또 하나가 단점이 뭐냐면은 LNF가 지금 범용 제품이 없어요. NCM 811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90% 이상의 하이니켈 제품이 있다 보니까 범용 제품이 있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스팟 계약 위주로 최소 2년 정도짜리로 나오지 포스코 퓨처처럼 5년, 7년,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나올 수 없는 니치 마켓에 들어가는 그런 양극재를 주로 하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범용 제품이 없다는 게 가장 약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별로 안 빠져서 그렇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매도한 게 100만 원에 매도한 게 마지막 매도했는데 그 위로 안 하다가 작년부터 좀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1월 달에 타방송에서 이제 매수 의견들이 80만 원 목표가 달성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120만 원 제시를 해서 6월 달에 제시했었는데 지금은 115만 원 정도 말씀드리는 게 이익 추정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냐면은 내년도 추정 영업이익에 영업이익 비해서 10배 지주사 할인율 40% 적용해 가지고 115만 원 81.6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적정 시가총액이. 그러면
그 50% 할인하면 95만 원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의견 드리고 있고요. 이제 순서가 이제 보면 이제 그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 별로 빠지지 않아서 좀 싸지는 않았어요. 이게 밸류가 많이 알려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평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덜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2배 이상 많이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광물의 시대 그리고 양극재의 중요성, 양극재가 왜 탑티어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많이 알려지고 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2차전 투자는 광물, 양극재 지주사, 양극재 중심으로 투자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컨센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순서가 이제 리튬을 가진 리튬삽을 가진 이제 양극재 지주사, 그다음에 양극재, 그다음에 이제 셀 기업들이 이제 3순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컨센이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장비주라든가 어떤 그 부품주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거기 스몰캡 쪽이니까 거기서 좋은 종목들은 각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있고 굳이 따지면은 셀보다는 소재 장비 쪽이 좀 더 먼저이긴 합니다. 페베톨 사업은 그냥 에코프로랑 포스콜지스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회사 이제 그 에코프로 CNG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H바이 클리메탈이 이제 페베톨 사업을 통해서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 광물, 니켈 이런 것들 추출하니까 그 두 개만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그램에서 얘기한 게 그 리사이클은 양극재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 이유가 재사용도 있고 재활용이 있는데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자동차용으로 전기차용으로 들어갔던 게 다시 뭐 ESS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거고 재활용을 통해서 광물을 추출한 이유가 그게 다시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 원료로 재활용돼서 이게 다시 양극재로 탄생하면서 그 부가가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폐배터리만 하는 회사들은 그냥 그거에 대한 마진만 가지고 가는 구조라서 부가가치가 크지 않고 또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대략 2030년도나 돼야지 한 2조 달러 정도 성장하고 실제로 크게 성장하려게 되면 2030년도 이후에 대략 2050년도나 돼야지 산업이 크기 때문에 폐배터리만 보기에는 그 산업의 크기 성장이라든가 그 속도 크기가 아직은 너무 빠릅니다. 이릅니다.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 음극재에 비해서 이제 전기 충전 시간을 짧게 하고 빨리 하고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그 주행이 가능하도록 주행 거리도 늘리는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CNT 도전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도 실리콘 음극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가 두 가지 타입인데 그걸 둘 다 하는 게 포스코 홀딩스에서 하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쓰는 방식은 이제 주로 이제 그 테슬라의 모델 Y라든가 포르쉐 타이칸 정도만 들어가는데 사실은 한 2년 전만 해도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고 채택 비율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SKC 같은 경우도 그렇고 MK전자도 특허를 가지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는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요. 같이 쓰는 CNT 도전제 쪽에서의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동기세미께서 일부 좀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만큼의 어떤 비슷한 게 진출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기술적인 우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기술 밸류도 좀 받는 게 나노 신소재인 것 같고 도전제 쪽에서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쪽은 지금 어쨌든 2년 전에 제가 타방송에서 대주전자재료를 이제 한 4만 원대 있을 때 목표가 8만 원과 11만 원 제시했었는데 그게 단번에 갔었는데 그때 제시했던 영업이익 추정치를 훨씬 못 와요. 그 매출 시장이 성장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좀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주전자재료는 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인데 작년에 이제 미국이 전기차 보급률이 5.8% 정도이고 올해 뭐 10% 되려나? 뭐, 예, 아직 좀 멀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은 2025년부터인데 제가 다만 생각하는 거는 성장의 기울기가 2025년 급하게 되지만은 그게 이제 한번 주가에 보면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주가의 2차전지 주가 고점이 2026년도 정도는 한번 나올 것 같아서 밸류에이션 태블에서 보면은 일단 26년도가 대략 주가 꼭지로 나오거든요. 한번 1차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나고 나서는 다시 매수 기회가 될 건데 매도 타이밍이 대략 2025년도 말 정도가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에코프로 BM의 증설 사이클을 보면은 2027년도 이후에 그 증설 그 성장이 좀 완만해져. 왜냐면 2028년도 72만 톤이기 71에서 72고 100만 톤으로 2030년 100만 톤을 하더라도 양극재 캐파 기준으로는 성장이 좀 약간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할인에 의해서 실적이 더 많이 나오더라도 목표 주가는 그 적정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027년도를 어느 정도 고점으로 보면은 그게 뭐 2년 3년 정도 선행한다고 보면은 대략 2025년도는 2026년도 정도가 2차전지 쪽에서의 주가 기준의 1차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의 성장은 2030년까지 계속 성장입니다. 성장이 그래서 투자는 그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당 1차 고점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2025년도 말이나 2026년도 초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 사실 제가 그러니까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말씀드리고 포스콜린스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한 시점은 좀 뒤늦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이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몇 년 이상 뭐 2, 3년 이상 투자하셨고 아니면 연초에 이미 사가지고 수익률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뭐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82만 원 갔다가 이제 60만 원대까지 빠지고 하는 과정이 2차 전지 종목이 약간 끝났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장이 좀 팽배했었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그 당시 그분들의 선택이 맞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그냥 용기를 드린 것 뿐이고요. 그 흘러가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역풍을 굳이 바람을 역풍 맞으면서 갈 이유가 없고요. 흐름대로 산업의 성장의 흐름대로 투자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새로 뭔가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종목을 들여서 투자 매수를 해도요 흔들리세요. 오늘 같은 날은 고점 대비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핵심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돼 있으시면은 사도 결국 손절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매수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좀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